내 몸을 위한 약선 요리, 건강 한 그릇. 오늘의 요리 선생님은 발효 음식 연구가 박효숙. 그녀와 함께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를 만들어 본다. 풍부한 유산균으로 발효. 장 속에 부패균의 번식을 막아주고 특유의 감칠맛으로 입맛을 돋워주는 발효청 배추김치. 겨울철 간식으로 강력 추천. 당뇨에 좋은 명월초를 넣은 도토리 묵무침. 음식의 약효에 손맛까지 더하는 건강 한 그릇. 지금 시작합니다. 약이 되는 음식으로 우리 몸의 미래를 푸르게 하자. 안녕하세요. BTN 약선 요리 건강 한 그릇입니다. 11월 중순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마 주부님들이 가장 바쁜 시기일 텐데요. 이미 김장을 끝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김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김치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발효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발효 음식 연구가 박효숙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김장을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네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선생님을 모셨는데 발효청을 활용해서 김치 맛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들어 볼 김치의 이름이? 발효청 배추김치입니다. 발효청 배추김치. 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많은 재료들이 다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재료인가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언뜻 게도 보이고요. 재료를 네. 하나하나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네. 꽃게 멸치 액젓이에요. 아, 꽃게 멸치 액젓이었던 거예요? 네. 멸치 액젓 3년에서 5년 잘 숙성된 거에다가 꽃게를 넣어서 다시 또 1년에서 2년 정도 숙성시키면은 꽃게 발효 멸치 액젓이 만들어집니다. 어머, 왠지 꽃게를 먹은 배추김치가 탄생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자, 그리고 새우젓, 배 가른 거, 생강 가른 거, 네. 그다음에 김치 발효청이요. 발효 소금, 그다음에 어간장, 고춧가루, 고추 발효청 건더기, 건고추 가른 거 이렇게 준비됩니다. 와, 이 많은 재료들이 다 들어가서 맛있는 발효청 배추김치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맛이 어우러질지 기대가 됩니다. 발효청 배추김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청 배추김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선생님,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배추김치 담으려면은 먼저 배추를 잘 골라서. 맞아요. 네. 선생님, 근데 배추가 어떤 배추가 좋은 배추인지도 헷갈려요. 배추는 우리가 그 겨울이 되면은 네. 아주 큰 배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많은 배추들이 네네.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큰 배추도 사실은 수분이 너무 많아서 맛이 네.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크기로. 네. 그리고 너무 길지 않은 약간 네. 짤막한 배추로 구입하셔가지고 절여서 물기 잘 빼서 네. 여기 나와 있는 양념류하고 잘 버무려서 담으면은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배추의 효능도 혹시 따로 있나요? 네, 물론 있죠. 네. 배추는 의외로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해서 네. 우리가 겨울철에 계속 두고두고 먹으면은 감기 예방에도 좋고, 아. 네, 그리고 또 섬유질이 많아서 네. 변비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거입니다. 제가 배추를 덜 먹었나 봐요. 아직 변비가.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뭐부터 할까요? 네, 일단은 여기 재료들을 섞어주는데 네. 쪽파 먼저 네.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네. 갓이 많이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아. 김치가 만들어지는데, 네. 두고 먹는 김치에는 갓을 많이 넣고 담는 게 좋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먹을 때는 네. 쪽파만 해서 해도 굉장히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나리나 뭐 대파 이런 것들도 많이 넣고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양념류 미리서 발효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뒀다가 네. 그런 걸로 이렇게 양념을 버무리면은 훨씬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야채를 많이 뭐 썰어서 넣는 것보다는 이런 그 발효청이나 이런 재료 준비해가지고 네.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치워주시고요. 예. 네. 먼저 건고추 가른 거요. 건고추를 가른 거요. 네. 예. 우리 지금 고추 말려서 통고추 말려놓은 거를 육수 재료하고 섞어서 네. 이게 갈아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넣고요. 그 양념장 같이 생겼어요. 양념 고추장처럼. 네, 네. 건고추를 갈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도 네. 이렇게 매운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중간 정도 매운맛 고르면은 네. 두루두루 모든 분들이 이렇게 드시기가 좋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어간장이에요. 어간장이요? 네. 어간장이 뭐예요, 선생님? 자, 어간장은 네. 멸치 액젓을 3년 동안 잘 숙성시켜서 그 원액에다가 메주를 잘 띄운 거를 또 1년 동안 숙성시켜 놓은 게 이 어간장이에요. 간장하고 젓갈하고 중간 정도의 맛. 네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 육수에다가 찹쌀 넣고 밥을 지어 놓은 거예요. 찹쌀죽. 밥을 넣어요? 네. 김치를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찹쌀 가루로 죽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맛도 덜 나고 깊은 맛도 덜 나요. 네. 근데 찹쌀 밥을 지어서 넣으면은 숙성되면서 단맛이 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찹쌀 가루를 보통 많이 넣는데 찹쌀 밥을 넣는다. 이건 선생님만의 노하우인데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네. 여기에서만요. 여기서만요. 네.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걱정되시죠? 나중에 네. 김치 담고 나서 식감이 왠지 밥알이 네네. 붙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절대 그게 없고 다 사가가지고 찹쌀이 알아서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분간이 안 가요. 그건 뭐예요, 선생님? 자, 이거는 무 갈아 놓은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김치 발효청이요. 발효청. 네. 사실 발효청을 넣는다는 건 굉장히 생소해요. 이 발효청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김치 발효청에는 갓, 네. 그다음에 표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시마, 네. 그다음에 아까 홍고추 발효청 있죠? 네. 그 고추씨, 홍고추 이런 것들을 만든 발효청, 그다음에 매실, 네. 여주, 아, 그다음에- 여주요? 네. 그다음에 돼지 감자, 아, 그다음에 겨우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발효청이요? 오미자, 어머야, 끝난 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맹문동. 어머, 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당뇨 있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드시게끔 만든 김치 발효청이에요. 선생님, 이 발효청은 선생님이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와, 선생님, 이 많은 재료가 들어가면 많은 분들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발효청이 김치하고 이렇게 혼합이 된다면 김치의 어떤 맛이 되살아나는 건가요? 김치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더 깊은 맛도 물론 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장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아, 맛있는 저장 기간이 길어져요. 이것도 선생님 다 알려줘도 돼요? 뭐 저까지. 요거까지. 쿨하세요. 자, 그다음에 새우젓. 새우젓. 네. 이렇게 해서 네. 모두 섞어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김치 양념을 하실 때 네. 되직한 반죽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죠. 되면은 네, 김치가 텁텁해져요. 아. 그래서 약간 묽은 김치 양념을 해가지고 네. 양념은 조금만 발라서 하는 게 김치가 깔끔하고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 지금 안 들어간 게 있죠? 여기 안 들어간 거요? 네. 기다리고 있네요. 네. 저건 언제 넣어요? 이제 넣을 거예요. 자, 3년, 1년, 멸치 3년, 네. 꽃게 들어가서 1년, 총 4년. 네, 4년에서 5년 되면은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총 4년에서 5년 네. 그러면 꽃게의 속에도 살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속살은 밥 비벼 먹고 싶어. 이거 밥 비벼 드셔도 되는데 네. 무 오가리 있죠?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자. 이야. 그대로 살아 있죠.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요 게딱지 여기다가 밥 지금은 짜죠? 네. 자, 살. 살. 해줘 보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속살을 이렇게 다 꺼내서. 네.
이렇게 속살을 짜면은 이거는 2년 된 거예요, 일란에서. 이렇게 속살이 살아 있어요. 우와. 네. 그래서 이걸 꼭 짜서 네. 이거는 버리시는 게 아니고 네. 배추김치 사이사이에다가 그대로 넣어요? 이렇게 넣어 놓으셔도 돼요. 오. 네. 짜주시고 네. 그다음에 액젓 국물도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고 네. 네. 조금만 넣어요? 네. 왠지 다 넣고 싶은데 조금만. 자, 이렇게 해서 네.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네. 김치, 배추하고 절인 배추하고 만나면 네.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군요. 네. 자, 절인 배추. 아우, 여기 벌써 절여 오셨어요. 네. 근데 배추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싱싱해 보인다고 할까요? 선생님 이렇게 절여 오셨는데 이 절이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자, 배추는 우리 세로로 2등분 한 다음에 네. 이 정도 요렇게 칼집만 내서 10대 1 쉬워요. 만약에 계량컵으로 물이 10컵이면 네. 소금 1컵. 아. 네. 그래서 소금물에다 이렇게 적셔서 배추가 잠길 정도 네. 부어준 다음에 켜켜이 소금을 여기다가 한 줌씩 올려주는 거예요. 줄기 부분에. 아, 위에다가 윗부분에다가. 윗부분에. 네, 네. 그렇게 해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한 6시간에서 네. 8시간 정도 중간에 성의는 보여야죠. 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가장 정확하군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고 그거를 섞어줘야지 그거로 간이 배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절여주시면은 잘 헹궈서 두세 번 헹궈서 물기 쪽 빠지면은 이렇게 네. 맛있게 절여진 배추가 이렇게 준비가 되죠. 자, 그럼 해볼까요, 선생님? 혹시 이거 네. 김치 발라보셨나요, 양념? 발라는 봤어요. 근데 서툴러서 꼼꼼히 하다 보니까 정말 네. 구석구석 너무 많이 마르게 되더라고요. 김치 양념 너무 많이 바르면 네. 오히려 김치가 물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너무 텁텁할 수도 있어요. 네. 깔끔한 김치 맛을 내주려면은 네. 적당히 조금씩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덜 발라주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묽은 반죽일 때는 편안하게 바르기도 쉬워요 또. 아, 그렇군요.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캔에다가 이렇게 조금 부어주시고 그럼 이것도 어때요? 팁이네요. 네. 바르기가 쉽죠? 네. 자, 이렇게 쉽게 발리죠? 네. 기존의 건 어때요? 뻑뻑하죠? 네, 그래서 바르기도 힘든데 이렇게 조금씩 발라도 괜찮아요? 네. 항아리에 놓을 땐 어때요? 잘 감싸서 양념이 흘러내리지 않게 네. 이렇게 잘 감싸준 다음에 차곡차곡 이렇게 예쁘게 해서 네. 올려 담으면 돼요. 자, 오늘 배추가 좀 짧아서 네. 잘 이렇게 아무러지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야, 이렇게 딱 담가 놓으면 이렇게 딱 야물게 보관한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칠맛 나고 또 깊은 맛이 살아있을 것 같은 발효청 배추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한 그릇에서는 발효 음식 연구가 박효숙 선생님과 함께 배추김치 특집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발효청 배추김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선생님? 명월초 도토리묵 무침 할게요. 명월초 도토리묵 무침이요? 명월초라는 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명월초가 뭔가요, 선생님? 네, 명월초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네. 궁금해 하시는데 당뇨 있는 분들한테 특히 또 좋아요. 네. 그래서 당뇨초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네. 사람 목숨을 구했다 해서 구명초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장아찌를 담궈도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네. 물김치를 담아도 되고 그리고 샐러드 네. 또 분말을 내서 요리에다가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아, 명월초가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약손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자, 지금 여기 양념장을 네. 보시면은 우선은 간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마청, 그다음에 마늘청, 네. 그다음에 어간장, 들기름, 통들깨 볶은 것, 네.
고춧가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명월초무죠?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명월초 도토리묵 무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뭔가 선생님? 간장이에요. 간장이요? 네, 간장 3큰술 넣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마청이요. 다시마청이요? 네. 다시마는 국물 낼 때 많이 쓰는 다시마인데 다시마청이라는 것도 있네요? 네. 아, 이 다시마청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다시마청은 네. 일단 뿌리 다시마 있죠. 우리 국물 육수 낼 때 쓰는 재료요. 네. 그 다시마가 준비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미식초. 현미식초요? 네. 그리고 설탕. 네. 이렇게 준비되면 되는데요. 이거를 세 가지를 섞어서 3년에서 5년 이상 숙성을 시키면은 우와. 이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3년에서 5년이나 숙성을 해야 이 다시마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어떤 맛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살짝 맛을 한번 봐도 될까요? 색깔은 뭔가 이렇게 진한 맛이 날 것 같은 그러한 다시마청이에요. 진짜. 많이 먹어도 된다면서요, 선생님? 아구셔. 근데 아구신데 이 다시마 향이 진짜 진하네요. 근데 이게 네. 3년에서 5년이 지나서 그나마 신맛이 많이 누그러진 거예요. 아우, 정신이 그냥 번쩍 드는데요, 선생님? 네, 다시마청 이거는 네. 개인 기호죠. 근데 네.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넣어줘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마늘조청이에요. 마늘조청이요? 이것도 생소해요, 선생님. 마늘조청은 네. 마늘하고 조청하고 네. 버무려서 우리 설탕하고 바리청 만들잖아요. 네. 근데 마늘은 조청하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10년이요? 네. 이거는 네. 차로 드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마늘 조청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간장. 네. 어간장은 멸치젓에다가 매주 네. 띄워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넣으시고요. 양념이 굉장히 숙성된 양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네. 우리 일반 도토리묵 무침 할 때는 네. 여기에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부재료도 명월초가 아닌 네. 양파, 당근, 깻잎, 오이 이런 것들 넣죠. 네. 근데 여기에는 명월초만 넣고 그다가 날김하고 구워서 싸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네. 오늘 포인트는 자, 이건 뭐예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네. 문제는 여기에다가 볶은 통들깨를 굉장히 넉넉하게 많이 넣어요. 우리 네, 묵 무침할 때 어떤가요? 여기 볶은 참깨 넣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여기는 볶은 들깨를 넉넉히 넣을 거예요. 네. 양념장 자체만 봐도요, 네. 벌써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저희가 평상시에 먹는 도토리묵하고는 차원이 다른 도토리묵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요. 이걸 다 넣으신다고요? 네, 다 넣고 더 많이 넣어도 되고 또 어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적게 넣어도 되는데 이 정도도 듬뿍 넣어도 괜찮아요. 네. 거의 양념장의 3분의 1을 넣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도토리묵 무치면은 들깨가 톡톡 씹히면서 씹히는 네. 맛이 또 식감이 좋겠네요. 굉장히 맛있어져요. 자, 이렇게 준비됐어요. 네. 도토리묵을 이미 지금 네. 만들어 놓으셨죠? 이렇게 네, 양념장을 만들어 놓으면 완성이 되고 네. 또 도토리묵을 직접 만들어 오셨는데 네. 이 도토리묵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또 잘 만들 수 있을지 팁 좀 주세요. 도토리묵은 네. 1대6. 1대6. 네, 뭐가 기본적으로 네. 도토리가루 1에 네. 물 6컵. 아. 이렇게 하면은 딱 이왕이 나와요. 네. 네. 1대6으로 해서 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묵 쏘는 시간이 우리가 끓는다고 해서 바로 틀에다 넣고 굳히는 게 아니고 네. 최대한 오랫동안 약한 불에서 네.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면서 네. 한 10분 이상 하다가 네. 마지막에 소금 약간 넣고 네. 들기름 넣고 한 2, 3번 뜸 들인 다음에 네. 굳히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토리묵이 완성이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어때요? 정말 탱글탱글해요. 부서질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탱글탱글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조합만 잘하면 이렇게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을 누구나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와우. 자, 일단 썰어 볼게요. 네.
명월초를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싸먹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요? 아니요, 그냥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도토리묵 무침은 네. 당뇨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당뇨 있는 분들. 네. 이렇게 해서 예뻐요. 자, 네. 양념장을 양념장을 우리 곁들여 내볼까요? 찰지죠. 그래서 또 성희 씨는 제가 맛있게. 와, 군침 돈다. 이 양념장 만들어 놓으면 도토리묵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게도 충분히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깻잎에다가 발라서 드셔도 맛있어요. 아, 또요? 그리고 명월초 아까 큰 잎 있죠? 네. 그거에다가 켜켜이 우리 깻잎지 하듯이 네. 그렇게 해서도 해도 좋고요. 아. 그리고 곰치 네. 이런 재료들하고도 참 잘 어울려요. 아, 그렇군요. 와, 먹음직스러워라. 사실 왜 야식 먹고 싶을 때 살찔까봐 걱정돼서 먹고 난 후에는 꼭 후회를 하잖아요. 괜히 먹었어, 아, 살찌겠어, 이렇게 한숨만 쉬시는데 이렇게 도토리묵 무침을 먹는다면 충분히 다이어트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월초 도토리묵 무침 완성입니다. 네, 오늘은 발효음식연구가 박효숙 선생님과 함께 발효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발효청 배추김치를 먼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명월초 도토리묵 무침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왠지 발효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깊은 맛이 있을 것 같은 음식들이 제 앞에 떡하니 나와 있네요. 아이고,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시식 시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명월초 도토리묵 무침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쌈 싸 먹으라고 하셨나요? 그죠? 네. 버무려서 네. 먹어도 되지만은 네. 좀 정갈하게 네. 잎에다가 무 하나 올리고, 하나 네. 올리고, 그다음에 양념장을 조금 올려서 올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너무 묵을 큰 거 올렸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네.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들깨가 톡톡 씹히나요? 고소해요. 느끼할 수도 있는 이 맛을 이 명월초가 약간 상큼하게 싹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향도 나면서 고소함도 있고. 자, 그러면 기다리던 김치 맛을 한번 봐야겠어요. 김치는 뭐니 뭐니 해도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밥 하나 뜰 테니까 김치 하나만 뜯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찢어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아유,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죠? 요게 바로 밥도둑이라는 거. 발효청 배추김치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어떤가요? 심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배추의 맛이 살아있는데 양념은 양념대로의 맛이 다 느껴져요. 이 발효청이라는 거요, 주부님들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다면 어떠한 요리를 하실 때 이 발효청을 딱 넣으시면 그게 바로 탁월한 맛을 내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김치 투루 인사를 네. 주신다면서요? 네네. 네,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BTN 약손요리 건강 한 그릇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